헝가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기 여행지 중 하나죠. 특히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웅장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헝가리 전역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받는 수많은 명소와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한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인 벌러톤호 레이크 마라톤과 유럽 대륙에서 가장 넓은 초원인 호르토바지 호라바지 같은 놀라운 자연 경관도 자랑합니다. 헝가리는 약 9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보러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나라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꼭 있어야 합니다. 건물들이 정말 눈부시거든요. 고전시대의 걸작들과 흥미로운 박물관들이 전 세계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중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내륙국인 헝가리는 북쪽으로는 슬로바키아, 동쪽으로는 루마니아, 남쪽으로는 세르비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헝가리까지 직항편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유럽연합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효한 쉥겐 비자만 있다면 입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대비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여름은 기온이 쉽게 30도대에 달할 정도로 매우 더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겨울에는 눈이 오고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며 종종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헝가리를 여행하다 보면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것이 흔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특히 이성 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악수가 선호되고 예의 바른 인사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름과 성을 모두 사용하여 서로를 호칭합니다. 만약 헝가리 가정에 초대를 받았다면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관습입니다. 꽃 초콜릿 혹은 좋은 와인 한 병 정도가 좋죠. 빈손으로 도착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으세요. 또 금방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흡연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헝가리 사람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다.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여기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를 아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헝가리는 광범위한 교통망을 발전시켜 유럽 전역의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풍부한 천연 자원이 부족하지만 천연가스는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 플라스틱, 비료, 알루미늄 건설 산업을 통해 경제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자, 부다페스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려고 할 때 현금이 없다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 환전소가 있지만 수수료가 꽤 높으니 거기서 환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1튀르키예 리라는 약 23 헝가리 포린트와 같습니다. 공항에서는 튀르키예 리라를 받지 않지만 시내 중심가에 가면 문제없이 포린트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반드시 회사 이름이 표시된 택시를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개인 기사들에게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헝가리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라면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튀르키예 영사관에 주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문제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든 아니든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만 주소 등록을 건너뛰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헝가리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은행 운영 방식입니다. 튀르키예와 달리 헝가리에서는 은행이 고금리 대출과 신용카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은행들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한 달에 3-4번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은행 이름이 없는 ATM을 사용하면 그 수수료는 놀라울 정도로 높을 수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이라면 튀르키예와 다른 점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헝가리 집주인들은 보통 보증금으로 2달치 월세를 요구합니다. 한 달치가 아니라요. 즉 계약을 할 때 보통 선불로 3달치 월세를 내게 됩니다. 한 달치 월세에 보증금 2달치죠. 반면에 헝가리에서 차를 렌트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렌트 비용이 아니라 주차입니다. 숙소에 무료 주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차 요금이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헝가리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주차 비용과 교통 벌금 중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관광 명소 근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 규칙은 엄격합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혈중 알코올 농도 한도는 제로입니다. 만약 적발되면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헝가리를 유학 장소로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한 학위는 유럽 연합 전역에서 인정되므로 다른 EU 국가에서 일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격 시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헝가리에서의 학비 또한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달리 대학 입학 시험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헝가리에서는 각 대학이 예비 학생들을 위한 자체 입학 시험을 조직합니다. 많은 신규 거주자들에게 또 다른 놀라움은 헝가리에 있는 튀르키예 식료품점의 수입니다. 상점들은 튀르키예어로 라벨이 쓰인 다양한 튀르키예 제품을 판매하여 쇼핑을 친숙하고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부가가치세 VAT,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인 5%로 상당히 높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좋은 소식은 자동차를 살 때 특별 소비세 같은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 차량 가격이 튀르키예보다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헝가리의 의료 시스템 또한 튀르키예와 다소 유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가 있으며 어떤 의료 문제든 먼저 그들을 방문해야 합니다. 상태가 심각하면 병원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공보험은 사립병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헝가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하며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헝가리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튀르키예 사람들을 다르게 대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이 한때 헝가리 일부를 통치했지만 헝가리 문화를 동화시키거나 말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때문에 헝가리 사람들은 튀르키예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좋은 대화를 즐기지만 특히 헝가리 가정을 방문할 때는 피해야 할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특히 의견이 다를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간주됩니다. 여기서의 사회생활, 특히 부다페스트에서의 사회생활은 주로 여러분의 접근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도시가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서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뿐만 아니라 때때로 헝가리 사람들이 외국인과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모두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건배는 많은 나라에서 흔한 관행이지만 헝가리에서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헝가리어로 건배는 에게셰게들의 입니다. 술 몇 잔 마신 후에 발음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맥주잔을 부딪히면서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1848년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헝가리 혁명이 패배한 후 오스트리아인들이 맥주 건배로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헝가리 사람들은 맥주를 마실 때 에게시에게들어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수도의 대중교통은 트램, 트롤리버스, 일반 버스, 그리고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놀랍도록 효율적입니다. 비록 일부 차량은 꽤 낡고 닳아 보일 수 있지만요. 한 가지 주요 단점은 탑승 시 바로 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하철역의 작은 키오스크에서는 10장 또는 20장짜리 티켓 묶음을 판매하며 정기 이용자를 위한 월간 패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여정 시작 시 티켓을 검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시 검사가 흔하며 티켓을 검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도로서 부다페스트는 작은 마을이나 시골 지역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게다가 현지 급여와 관련하여 부다페스트의 생활비는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편안한 생활 방식을 누릴 수 있을지 아니면 도시 외곽의 작은 방에서 살게 될지는 주로 여러분의 급여와 개인적인 생활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일부 외국인들은 임대 대신 자신만의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헝가리는 외국인이 행정당국 사무실로부터 구매 허가를 신청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헝가리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 민족의 기원은 수천 년 전 중앙 유라시아의 유목민 훈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어집니다. 이 때문에 역사가들은 종종 헝가리 사람들과 티르크 민족 간의 깊은 문화적 유대를 강조합니다. 현재 헝가리에 정착하기 전에 이 부족들은
중앙아시아의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 주변에 살았으며 그 당시에는 훈족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헝가리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여기는 아틸라 훈, 아틸라 대 헌은 튀르크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고대 유산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헝가리 이름과 튀르키의 이름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사람들은 아틸라를 아틸레오, 아틸라라고 부릅니다. 엠레, 엠라이는 임러, 임라이, 꼬가 되고 술탄, 술탄은 줄턴, 술탄이 됩니다. 많은 단어들이 뿌리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수염가은, 사칼, 사칼, 어머니는 아너, 아나, 문,은 커프, 카프, 그리고 뚜껑은 쿠퍼크, 쿠파크입니다. 두 언어 모두 교차어에 속하며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전미사를 추가합니다. 훈족 이후 마자르족, 마갸스은 중앙아시아에서 카르파티아 분지로 이동하여 지역의 켈트족, 로마족, 슬라브족, 아바르족 부족들을 정복했습니다. 최초의 헝가리 국가는 봉건 구조로 서기 1000년경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1281년에 몽골이 침략하여 왕국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1926년 모하치 전투에서 패배한 후 헝가리는 거의 150년 동안 오스만 통치에 놓였습니다. 나중에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가 되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그 제국을 종식시켰습니다. 1946년 2월 2일 헝가리는 공화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인구는 거의 1천만 명입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이지만 헝가리는 유로 대신 자체 통화인 헝가리 포린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활기찬 도시, 친절한 분위기, 그리고 좋은 생활 수준을 가진 나라를 좋아한다면 헝가리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급여가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매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